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기는 이사부 장군의 고향 삼척입니다. 그리고 마라톤 황영주 선수인가요? 그분에 대해서 마라톤 선수라는 것만 알고 잘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이쪽 경기도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이 수족관에 이게 무덤인 듯 하고요. 이게 태풍 남마돌이 이게 지나갈 당시 촬영을 한 해변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구독자분들이 의아해 하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요. 이제 그 구분을 짓는 기준은 성인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아동이나 청소년 시절에는 잘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돼서 어떤 범법 행위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악한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그럴까요? 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차이를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은 어떻게 따져보면 백지한장 차이잖아요. 죽었다와 살았다. 이제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말이 많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도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어떤 기준을 이렇게 매기다 보면 좀 어떻게 한 머시기 거시기 한 경우가 많는데, 거기 예로 이제 선한 사람으로 친다 하면은 저 인도에 마하트마 간디가 있는데요. 간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맞서서 진짜 비폭력을 거하게 행사하셨던 분이죠. 이제 근데 그 분의 숨어 있는 그 어떤 성적인 면에 대해서는 뭐 불합리하고 이상하고 뭐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영국의 비폭력으로 대항을 하신 분이고요. 또 이제 거기에 버금가는 같은 영국입니다. 영국이 식민지를 하도 많이 건드리고 있다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여기도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만은 닉슨 만델라라는 분이 또 계시죠. 이제 그분 역시도 처음에는 비폭력을 행사하다가 비폭력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 해서 이제 그 무장을 한 군인들 단체를 결성해서 남아공을 사수했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기도 하고, 근데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뭐 백인들이 뭐 영국에 지배했다라고 하기보다도 영국이 지배할 당시 남아있던 백인들이 그 흑인들과의 어떤 과정을 그리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남아공 같은 경우 보면은 케이프타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백인들이 별장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아마 평균 레벨로 집값이 아마 제일 비싼 곳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 또 우리나라 역시도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야말로 피해 역사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비폭력을 행사하신 분이 계시죠. 유관순. 지금 이제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이 살아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관순도 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유관순 이분이야말로 전 세계 간디보다도 더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주권을 잡기 위해서 최고로 노력하신 그런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 일본 애들은 아주 나쁜 습성이 있죠. 지금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또 그런 일본인처럼 잔인하게 어떤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던 경우는 거의 적습니다. 그리고 영국 식민지가 그렇게 되면은 뭐 인도도 그렇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런데, 유일하게 이 동양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해서 아주 비참하게 했는데요. 그 이전에도 청나라나 뭐 이런 나라에서 많은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남아있는 게 없어서 좀 말씀드리긴 뭐한데, 이 세 분류를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 이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졌던
했던 분 중 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셨는데, 그분의 어두운 면을 볼 것 같으면 뭐 한도 끝도 없고, 그분이 잘한 걸 볼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의 기준은 본인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경제를 부응하고 그 당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역행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뭐 크게 부리신 분도 아니고, 제 경우로 따진다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참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은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영웅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야, 그러면 착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구분을 어떻게 지을지 이제 구독자님들이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지으실 건데, 이제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서 살게 되면은 나라라 하는 존재는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지만 국민의 고열을 짜서 운영하는 것이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도 모든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 하면은 뭐 우리나라 상류층, 중류층, 영세층, 뭐 그 다음에 아주 안 좋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영세층이라고 하면 서민층과 영세층 사이가 이제 대부분 주된 이제 어떤 시선의 그 중심에 있고요. 영세층과 서민층, 그 다음에 중산층부터는 조금의 법의 혜택을 많이 받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거는 뭐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야, 가진 자한테는 무죄가 되고 갖지 않은 자는 유지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세계 1의 3대 법전을 보게 되면은 뭐 로마 법전, 나폴레옹 법전, 그다음에 뭐 함무라비 법전 뭐 이렇게 대부분 구별을 짓는데요. 그 이외에도 많은 법전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최고로 잘못된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조금 뭐 이래 하면 미국 것도 갖다 붙이고 영국, 프랑스 뭐 물론 세계에서 좋은 걸 갖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만드는 건 좋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같은 영세층이나 서민층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정당하고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요. 그러면은 개인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그 법전을 만든 사람들도 역시 그 법전의 실용은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법은 다 평등하다고 하지만은 함무라비 법전이 우리들이 좀 많이 그냥 중얼중얼 뇌까리고 이렇게 뇌이는 그런 법전 중 하나인데, 그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놈이 귓방맹이를 한 대 때리면은 나도 한 대 때리라, 이런 식의 법전. 야, 그게 우리한테 많이 와닿았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중 10%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도 돈으로 이렇게 벌금을 지불하고 죄를 사면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전이란 그 자체는 그 어떤 만든 사람과 그 당시에는 왕권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그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평범한 사람들한테 가해지는 처벌이었기 때문에 그 법규를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해는 눈, 눈에는 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그럴까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악하다고 그럴까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같은 경우 보면 닉슨 만델라 같은 경우에는 선하게 도전했다가 선함의 도전이 실패하니까 군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같이 전쟁 비슷하게 이렇게 사람을 같이 사상해가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한 사람. 그 다음에 간디처럼 비폭력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간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의 지원이나 뭐 영국을 대적해서 싸울 만한 무기라든가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모든 군중을 등에 업고 비폭력으로 힘없는 자의 최선은 정설이다, 착함, 옳은 일이다 라는 걸로 밀어붙였던 분이고, 우리나라 유관순 같은 경우 보면 그분 같은 경우는 실제 엄청난 고문과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 분들 중에는 나는 우리나라 유관순 누나가 최고로 상위에 있는 분으로, 착하신 분으로 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 이렇게 태어날 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기 자신이 의도한 것과 자기 자신이 살아오는 생활에서 그게 접목이 돼서 어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좀 과하게 가지면은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근데 악행이란 자체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흔히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를 죽이면 살인자요, 둘 셋을 죽이면 연쇄살인자고, 넷 다섯 이상을 죽이면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100명을 죽이면은 영웅이 되고, 1000명을 죽이면은 진짜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혼자서 100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제 정치적인.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전두환 뭐 전 대통령, 이제 서거 죽고 이제 땅밥이 됐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행한 행동은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민간인과 군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나라의 최고의 수장이라는, 한 나라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쏜다는 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진짜 아우, 생각만 해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사람은 진짜 악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영웅이기도 이전에 악인. 그러나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긴다든지 남한테 어떻게 폭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 자체가 이 원인이라고 이렇게 따져보면,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고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뭐 이러고, 그냥 이제 쉽게 요즘 얘기하는 뭐 조폭들, 뭐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그 이득을 조금만 생각을 하면, 내가 조금만 자제를 하면 그 이득에서 벗어나면은 좀 선인처럼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은 국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이 어떤 원인을 제공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나만, 내가 악한 마음을 갖지 않고 선한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면 선한 사람일 것이고, 내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지배권을 조금 잃고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한다면 악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은 판단을 짓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은 지구를 파괴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앨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먹으면은 다시 배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배설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고 먹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그게 어떤 리듬인데, 근데 우리가 먹고 배설하는 그것이 먹은 만큼 배설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남녀 혼용해서 자식을 잉태해서 만드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판단을 짓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진짜 선한 사람은 모든 걸 긍정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로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사람은 모든 사물을 볼 때 부정적인 요소부터 봅니다. 부정적인 요소. 그리고 자기 이득과 실을 먼저 따집니다. 모든 사람은 이득이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게 성향이 약간 다른 것이, 이제 악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은 남을 평가를 시하고, 또 어떤 남이 잘 되는 걸 배합하고, 시기와 질투, 그리고 모든 시선을 부정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악행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전투민족입니다. 전투민족.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시선을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모든 사람을 대할 적에는 어떤 부정적인 면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건 이렇게 조심해서 피해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는 건 이유 중 하나는,
이 유튜브라고 꼴랑 하다 보니까 악플을 다시는 분들 막 이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모든 마인드가 수평선상을 긋습니다. 남이 어떻게 잘 돼도 내가 아는 사람이면 좀 더 잘 되길 바라고, 잘못됐으면 잘 돼야 하는데 라고 걱정을 해주는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반면에, 이 악한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부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정으로. 저놈 나한테 완전 잘못했으니까 나쁜 놈이야. 또 아니면 야 네가 왜 그렇게 해가지고 망해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라는 이런 악플러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이게 정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선한 사람은 모든 면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악한 사람은 부정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모든 걸 긍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일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심한 뭐 현장 일을 하든 사무직 관리를 하든 뭐 경영을 하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으로 보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어떤 도구의 수단으로서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선함과 악함의 차이는 긍정과 부정이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상에서 최고로 어렵고 힘든 기술은 뭐 어디가 돈을 잘 버는 기술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어디 가서 힘을 과시하고 막 많은 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기술은 사람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관리의 기술, 경영의 기술. 이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인자무적이 존재하고 천하무적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 진시황제는 뭐 천하무적을 꿈꿨지만은 인자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진짜 선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건전한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편안한 삶이 되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